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오는 선거권의 혼술 4월 27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오늘 아마 밤늦게까지 이 난장판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입법을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막판까지 국회가 지금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정권 교체기에 국회가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데, 자,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를 갑자기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전판 마련을 위해서죠. 자, 그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 상황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한 2주가량 앞두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인수인계를 잘 해줄까? 이것은 눈꽃만큼도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악담을 계속 널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도 지금 거의 저주처럼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정권 교체기의 그런 모습입니다. JTBC 손석희 씨와 인터뷰를 이틀 동안 한 것이 JTBC로 방영이 됐는데, 상당히 이 불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본인의 그 실정, 5년 동안 실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을 하면서 변명을 하고, 또 일종의 개변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말까지 막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퇴임 직전까지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시도겠죠. 자, 그래서 퇴임 후에 안전판 마련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냈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문재인, 개인적으로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어쩌고저쩌고, 언제부터 안보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고, 안보 걱정을 했다고, 갑자기 안보를 들먹이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을 합니다. 이 조국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가 임명했는데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자, 이 아이러니한 일이 본인 때문에 벌어졌는데 마치 남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는 건 중요하다. 자, 이건 검찰총장 임기를 못 지키도록 쫓아낸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선제 타격 이야기한 것, 이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또 훈수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자, 이건 이거고, 국민들이 직접 체험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실정, 폭정에 대해서도 변명을 합니다. 부동산 폭등,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우리나라도 비슷해.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작은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도 본인이 잘했는데 가수평가됐다고 한다. 너무 가수평가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다. 누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런 왜곡된 프레임을 나에게 걸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당선인이 바라는 바니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 열어서 인수인계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죠. 윤석열 당선인에게 본인이 5년 동안 독점했던 정보들, 이런 것들을 노하우, 여태까지 쌓았던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면 노하우, 그리고 독점하고는 정보들을 다 이야기해줘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입 닫고 있으라는 게 아닌데, 입 못 닫고 있겠다 그러면서 입 열어서 계속 흠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자, 그런 전혀 유례 없는 그런 인수인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앞서서 처음부터 무슨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임기제 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막 했죠. 그리고 집무실을 옮기는데 예산 편성도 안 해주고 그렇게 또 회방을 놓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저 뒤에 청와대를 떠날 날이 다가오니 거의 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탁현민 의전비서관 지금 계속 그 문재인을 칭송하면서 마지막까지 막 칭송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또 저주 비슷한 것을 퍼붓고 있는 인물이죠. 탁현민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나갈 때가 얼마 안 남았지만 문재인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확 물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문재인을 퇴임 후에 걸고 넘어지면은 물어버리겠다. 이게 도대체 걸고 넘어진다는 것, 뭐 정치적으로 과거 대통령 시절의 실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사법적으로 잘못한 범법 혐의가 있으면은 수사를 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하면은 확 물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탁현민의 치기 어린 말인지, 전체 그 진영의 분위기인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은, 자, 이렇게 되니 참다 못한 윤석열 당선인 진영에서 따끔하게 질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퇴임할 정권 대통령에 대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였을까 싶습니다. 일단 금수완박 가지고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인천에서 직접 헌법같이 훼손하지 마라 경고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참모들이 일제히 나서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인수인계 방식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퇴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좀 갖고, 지금 국회에서 난장판 벌어지는 금수완박 이런 거 좀 책무에 집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드리고 싶다. 이게 뭐 사실상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죠. 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안철수 평소에는 상당히 점잖죠. 정치적 메시지를 낼 때도 아주 점잖게 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죽하면은 문재인이 이렇게 난장판을 치면서 인수인계를 하면은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자들에게 오늘 출근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정부에 대해서 좀 축복해주고 잘 되길 바라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다. 문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현 정부에서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극복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것이 대인다운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인배라는 이야기죠. 소인배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 5년 정권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께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87 체제 이후입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다. 자, 지금까지 10년 주기설이 있었죠. 보수 10년, 진보 10년 이렇게 왔는데 문재인은 5년 만에 진보 정권을 내놨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내줄 정도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였는데, 지금 와서 인수인계마저도 이렇게 마치 해방을 놓는 듯이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소인배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인수위 안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명으로 말은 못하지만, 특히 그제 문재인 손석희 이 대담을 보고 나서는, 아니 이게 며칠 뒤에 물러날 대통령이 취할 태도냐, 비판을 넘어서 아예 저주를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국민을 두토막 내려고 작심한 것 아니냐. 국민을 두토막 내려고 작심을 했겠죠. 그래서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퇴임 후에 안전판을 만들려고 하겠죠. 자, 지금 청와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문재인 정권 철수작전, 군대에서 마치 철수하듯이 그런 작전을 펼치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대해서 재뿌리기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날 6시에 문재인 저기 뒤에 청와대에서 마지막 퇴근을 하는데 그때 쭉 친문위원들이 지지자들과 같이 쭉 도열을 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조국도 거기에 모습을 나타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또 KTX 타고 양산으로 가면서 그 취임식 그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5월 10일 날 취임식에 참석하고 나서 양산으로 가는데 그 KTX 안에도 친문위원들이 쭉 도열을 해서 같이 타고 가서 양산에 들어가면서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고 들어가면서 자, 그렇게 지지층을 계속 모으는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윤석열 당선인을 거의 저주에 가깝게 비판하는 것도 지지층 결집용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취임식,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엉뚱한 흠집내기를 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진시황 저기식도 아닌데 초호합한 취임식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간다. 통째로 전세낸 특급 호텔의 화려한 불빛은 국민의 실험을 깊게 만들고 최고급 차량 558대가 도로를 가로지를 때 국민 온성은 더 높아질 것. 여기서 많이 들어본 타령 아닙니까? 춘향전에서 암행의사 이몽룡이 편사또 앞에서 읊은시죠. 금동이의 좋은 술은 1,100성의 피요 옥쟁반 위의 좋은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이거를 흉내내서 윤호중이 한 이야기 같은데 자, 이 대통령 취임 행사는 법에 정해진 국가 행사입니다. 그리고 외국 정상들, 외빈들 이런 만찬을 하는데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아니 그런 행사를 어디 포장마차나 텐트촌 가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외국 정상급들도 막 참석을 하는데 그리고 어차피 이 청와대 영빈관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그날 하루만 사용한다고 해서 개방을 했는데 그걸 다시 또 봉쇄를 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호텔을 찾다 보니 그날 가능하게 비어있는 호텔이 신라호텔이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호텔 영빈관과 청와대 영빈관 비용에서 차이가 없다고 박주선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청와대 영빈관에 그 어떤 행사에 자주 가봤습니다. 풀 기자로도 가고 아니면 그때 청와대 출입할 때 기자들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했는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면은 특급 호텔에서 요리사들이 음식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특급 호텔과 비용이 똑같죠. 음식 비용은. 아마 저게 출장비가 더 나올 겁니다. 특급 호텔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면은 영빈관 사용료 50만 원 더 낸다는 거죠. 이것을 본인들도 이 윤호중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있어 봤습니다. 제가 그때 출입할 때 그때 행정관으로 있었는데 그거 다 알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3억 원 취임식 예산이 과다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정말 진실을 따지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자 박근혜 대통령 때 31억 그러니까 10년 만에 했죠. 문재인은 바로 취임했으니까 10년 만에 물가 상승 감안해서 2억 원 정도 더 들어갔는데 이것을 놓고 호화로운 취임식 예산 낭비, 혈세 낭비 이렇게 막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취임식 금액 33억 원이 2021년 정기국회 때 여야 합의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2억 원 더 얹어서 책정을 해놓은 거죠. 그때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랐습니다. 본인들은 10년 주기설에 의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받을 걸로 생각을 했겠죠.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뭐 정세균이든. 자, 그런데 이 윤석열이 승리를 하니까 이것을 갑자기 본인들이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로 윤호중이었습니다. 원내대표. 그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여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이 윤호중이었죠. 그렇게 통과시켜놓고는 지금은 이것이 뭐 33억 원이 호화 비용이니 뭐 이렇게 혈세 낭비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 결국은 뭐 국민께서 다 판단을 하시겠죠. 지금 문재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 취임식까지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고 또 윤석열 당선인을 계속 공격을 하는지 그것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문재인, 윤석열 이 두 사람은 5월 10일 날 어쨌든 만나겠죠. 뭐 전직 대통령이 아마 참석하기 싫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기 싫겠지만은 그러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죠. 그래서 참석을 할 텐데 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합니다. 지금 참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정말 얄궂은 운명, 정치적 운명 세 사람, 문재인, 윤석열, 박근혜 세 사람이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세 사람이 같이 사진이 찍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어제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을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친필로 쓴 초청장을 전달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까지 3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이 현재 건강 상태로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지만 운동 열심히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잘 3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 꼭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0일 날 윤석열, 박근혜, 문재인 세 사람이 한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